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ADHD, 아스퍼거 증상을 포함해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감각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사회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것을 고집하거나 강박 행동을 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 보면 TACA Now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자폐 증상을 가진 부모들에게 정보를 주는 자폐 커뮤니티인데요. 19년 3월에 자폐학회 오티즘 컨퍼런스에서 투쟁 또는 도피, fight or flight 해가지고 싸움 혹은 도피라고도 하는데요.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코티졸 역기능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있어서 일부 내용을 번역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원문은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분들은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HPA 축, 두 번째는 콜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세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증상에서의 아드레날 역기능. 네 번째는 그와 관련된 연구와 치료. 다섯 번째는 아이온 클렌즈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HPA 축은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을 얘기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를 분비해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생성해서 부신, 피질로 보내거든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받은 부신, 피질에서는 스트레스를 대항하는 콜티졸을 분비하게 돼요.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축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서 항상성, 즉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 반응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면 그로 인한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게 됐을 때 3가지 단계를 거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알람 반응이에요. 스트레스가 생겼으니 대처하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적응 단계예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그럭저럭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세 번째 단계인 소진 단계가 돼요. 만성 질병 상태가 되는 거죠. 콜티졸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상적인 콜티졸의 패턴은 아침에 높고 점점 줄어들어서 저녁 때 가장 낮은 게 이상적이에요. 즉 콜티졸 수치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가장 높아야 하고요. 잠을 깨워주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녁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수치가 낮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잠을 잘 수 있겠죠. 근데 비정상적인 콜티졸의 패턴은 아침에 낮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고 에너지가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콜티졸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저녁 때, 밤에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밤에 잠들기도 어렵고 잠이 들어서도 계속 깰 수 있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아침에 콜티졸의 수치가 낮고 저녁 때 콜티졸 수치가 높아서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콜티졸 수치가 높아졌을 때
감각적으로도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콜티졸 수치가 올라가면 감각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있는 경우에 나이가 많을수록 콜티졸의 수치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즉 10대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콜티졸이 올라가게 되면 사회적 동기나 의사소통에 대한 동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그거 역시 악순환이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동기나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콜티졸을 지나치게 분비하게 해서 부신피질을 피곤하게 하는 요인, 그리고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